입술 필러 꼭 녹이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한뷰티 닥터 찐뷰티입니다. 입술 필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술 후 발생하는 멍과 붓기, 입술 필러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술 필러 시술은 디테일함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바늘로 시술을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입술을 찌르면서 점막이 붓고 또 입술 주변은 혈관도 많아서 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개 일주일이면 붓기와 멍이 많이 좋아지니 이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입술 포진입니다. 평소에 컨디션에 따라서 입술에 수포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입술 필러 시술 시 바늘로 입술을 반복적으로 찌르게 되면서 잠복되었던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되어 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입술 포진이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고요. 시술 받는 날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술 포진과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이 입술 포다이스반입니다. 포다이스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포다이스반은 우리 피부 속 피지선이 입술 표면에도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요. 입술 근처에 하얗거나 노랗게 작은 좁쌀 같은 것이 오돌토돌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입술 필러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거울을 자주 보다 보니 평소 나에게 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다이스반은 절대 필러를 해서 생긴 포진이 아니라 군집된 피지선의 형태이며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경우가 많고 입술 포진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치료할 병변은 아니지만 미용상의 목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이 자주 건조하면 피지선이 더 발달하려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습을 잘해주는 것이 예방이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입술 필러 부작용인 지연성 면역 반응입니다. 시술 잘 받았는데 수주 후나 수개월 후에 갑자기 입술이 퉁퉁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감기에 걸렸거나 최근 잠을 잘 못 자고 신경 쓸 일이 많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잘 발생합니다. 일종의 뒤늦은 필러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내원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의 내원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알러지약, 항히스타민제를 사셔서 복용해 주시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대개는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어서 바로 녹이기보다는 약을 먼저 복용하시고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요. 적절한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러지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에 오셔서 녹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연성 면역 반응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시면 비교적 알러지 반응 빈도가 적은 수입 필러를 추천드려요. 입술 필러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은 원래도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분해,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똑같이 마셔도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사람이 있고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체질적으로 많으신 분들은 필러가 금방 빠지는 편이고 반면에 분해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필러가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입술 필러 재시술은 정해진 주기가 없어요. 내가 유지하고 싶은 형태가 있다면 재시술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통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간격은 최소 6개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재시술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술 필러 꼭 녹이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필러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입술 안쪽 점막을 보면 안으로 두둑하게 필러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빠진 것이지 필러가 인중으로 밀려 있거나 점막 안쪽으로 지나치게 채워져 있는 경우는 저는 되도록 녹이고 다시 모양 잡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입꼬리 필러 많이 하신 분들도 입꼬리 안쪽 점막으로 작은 구슬처럼 볼록하게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도록 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시술을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는 분들은 기존 필러가 방해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술자로서 예쁜 입술을 만들어드리고 싶어도 도화지에 이미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서 원하는 그림을 못 그려내듯이 기존 필러가 많으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은 시술자라도 만들어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져오신 사진처럼 입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원하는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먼저 태생적으로 입술이 지나치게 얇으신 분들, 입술 필러는 이미 형성된 풍선에 바람을 좀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입술 점막이 너무 얇아서 풍선 자체가 작다면 필러로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 주변 근육 힘이 강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앙 다무는 힘이 강한 분들은 윗입술 볼륨이 잘 안 커지고요. 입꼬리 내림근 힘이 강하신 분들은 아무리 입꼬리를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올라가거나 억지로 필러로 올려놓아도 드라큘라 이빨 물고 있는 것처럼 안 예쁩니다. 그런 분들은 필러로 입꼬리를 올리기보다는 먼저 입꼬리 내림근에 보톡스를 맞아서 입술 근육 힘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 필러를 받고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술에 힘을 풀고 있을 때랑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웃을 때, 다물었을 때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 입술 주변 근육은 양쪽으로 한 쌍씩 근육들이 있다 보니 자칫 한쪽이 힘이 세거나 하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러를 균형 있게 잘 넣더라도 말을 하고 입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언뜻 비대칭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필러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톡스 사용을 통해 입술 비대칭을 교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말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